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박정희와 정일관.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11일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홍종철 최고위원을 경호실장으로 발령했다. 12일에는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김유택, 외무부 장관 정일권, 내무부 장관 엄민영, 재무부 장관 박동규, 법무부 장관 민복기, 국방부 장관 김성은, 문교부 장관 고광만, 농림부 장관 원용석, 상공부 장관 이병호, 건설부 장관 정락은, 보사부 장관 박주병, 교통부 장관 김윤기, 최신부 장관 홍헌표, 공보부 장관 김동성, 무임소 장관 김용식, 무임소 장관 김홍식, 총무처 장관 이석재,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윤영모, 원자력 원장 윤일선, 서울시장 윤치영. 최두선 총리는 12일 밤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박정희 의장과 술을 나누고 오는 길이다면서 입각 교석을 받기는 지난 12월 2일이 처음이었고 6일 밤에는 박 의장이 집에 찾아와서 한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 안사람은 마침 여행 중이어서 아무도 몰랐고 박 의장은 경호원 한 사람만 데리고 지프차를 타고 찾아왔기 때문에 내 차 운전사도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다. 최 총리는 공화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리직을 수락했음을 분명히 했다. 12월 1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945일간의 군정을 끝내고 간판을 내렸다. 이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청사에서 해산식을 가진 뒤 전현직 최고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감개무량하오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몇 번이고 8층짜리 건물을 뒤돌아봤다. 이날 제1야당인 민정당은 17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로 왈가왈부했다. 유홍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고, 박한상 의원은 우리가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참석론을 폈다. 정신적 대통령을 자처했던 윤보선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가 꽃다발을 가져다 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의 승패 문제는 별도의 일이야. 우리가 선거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가시덤불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측 장군이 아랍 장군이 아프다고 의사와 약까지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돼. 제3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 12월 17일 중앙청에서는 제5대 대통령 취임식이, 세종루 국회의사당에서는 제6대 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46살의 젊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주적 주체의식, 자립자조의 정신, 민족적 주체성, 자발적 적극 참여 등의 낱말들을 동원해 새 역사 창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역설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 서서 치욕과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민족의 역사를 뒤엎은 퇴영의 먹구름은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또 강력 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현도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국민이란 조어를 써가면서 소박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생활인의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유경수 여사는 단상에 앉아 보채는 5달짜리 지만군을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딱딱한 표정이었다. 조선일보는 2년 전 5월 웃지 않는 얼굴로 데뷔한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영광의 날에도 끝내 웃지 않는 얼굴로 일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정일관 전 주미대사를 중도에서 귀국시켜 외무장관에 앉혔던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식 며칠 후 야밤에 그를 청와대로 초대했다. 유교사가 끓인 생태찌개가 놓여있는 식탁에는 소주병이 준비돼 있었다.
정 장관이 먼저 각하의 건강을 빕니다 하고 첫 잔을 권하자 박 대통령은 정형마저 이 같은 사석에서 각하라 하십니까? 앞으로 사석에서는 호영하기로 합시다 라면서 굳이 동갑내기인 정일관에게 먼저 잔을 권했다. 정형과 오랜만에 술잔을 들고 보니 만주군 시절에 정형을 찾아가서 배급수를 바닥내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로 젊었을 때 일 아닙니까? 그립군요. 서너 잔을 나눈 다음 박 대통령이 불쑥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정형에게 왜 외무부를 부탁했는지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였습니다. 김성은이 열심히 밀더군요. 한데 8기생 애들이 반대합디다. 왠지 아십니까? 정일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질문에 글쎄요 라고 말을 이끌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김영욱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정형이 국방장관을 맡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하하하, 역시 놀라시는군요. 정 장군이 국방부에 들어오면 군 시절의 관록을 이용해서 저희들 8기생을 죽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오해군요. 정형의 인품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외무로 돌리셨군요. 아닙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한일 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고회의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걸림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형, 지금 내 머릿속에는 경제부흥 이거 하나뿐입니다. 휴전선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보릿고개부터 우선 없애고 봐야겠습니다. 경제부흥이 곧 민족부흥 아닙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면 못할 것 없다고들 하면서도 경제기획원, 농수산, 상공, 건설 등 모든 경제부서가 돈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돈줄이 대일 청구권인데 종필이를 시켜 6억 달러를 약속받고 보니 메모 쪽지가 터져나와 야당, 학생 할 것 없이 굴욕 외교다. 이완용이 재판이다 하고 야단들이니 정말 큰일입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보니 러스크 장관도 걱정하고 있더군요. 러스크와 친하게 지내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케네디가 저렇게 가버렸는데 존슨하고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워낙 원만한 사람이라서 존슨 역시 그를 원할 겁니다. 바로 이틀 전 외무장관을 맡게 됐다고 전화했더니 각하의 안부를 묻더군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러스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 줄을 대주시죠. 일본의 사또하고는 어떻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시절 워싱턴에서 몇 번 만났는데 인상이 아주 좋더군요. 기시 전 총리의 동생이라죠. 그렇습니다. 양자로 가는 바람에 성이 달라졌답니다. 지금은 이케다지만 다음은 사또가 총리에 유망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군 시절에 알고 지낸 장교 출신 자민당 의원이 그렇게 알려주더군요. 정형, 예 각하, 우리 힘 합쳐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봅시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전념해 주십시오. 나 자신 이승만 박사 못지않게 일본을 미워하고 있으나 산업부흥, 민족중흥에 써야 할 유일한 돈줄이니 딴 도리가 없군요. 보릿고개를 없애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관은 깊은 감명을 받고 청와대를 물러났다. 다만 그 진솔한 포부와 정열이 오염되거나 과열되지 않고 의욕이 지나쳐 카리스마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는 일본에서 나와 박 대통령은 부자와 같은 사이다는 말을 하고 왔다 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이른바 오노 망언에 대해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적자가 가장 많고 보잘것없는 취임사를 세계적인 것이라고 찬양한 오노 씨야말로 세계적으로 어리석은 정치인 같다고 혹평했고,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은 잘하라지 부자 관계라 했으니 아들 자랑이겠지 라고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무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3공화국 등진 한국인 23명이 일본에 건너갔다 붙잡혀 부쩍 증가한 고아, 가난해 오는 인간 가족들 모정, 무정,
올 겨울 들어 벌써 100여 명 서울 시내. 공무원의 요정 출입 엄단 박 대통령 지시. 시립영화원장 김용수는 가난 때문에 버림받는 갓난아기의 경우가 7할쯤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극빈의 산모가 영양섭취 불충분으로 젖은 나오지 않고 우유를 사 먹일 처지도 못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비락우유 한 통이 350원 하는데 한 달에 10통 먹일 돈이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잃게 된다. 이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다. 통금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는 밤이면 버린 어버이와 버림받은 아이가 함께 온다.